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스터 허 지지자들이 왜 그곳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최측근들은 거기에서 수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명예도 있죠.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인 밑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종교 체제라도 나름대로의 서열이 있고 그 체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하고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그 긴 시련의 과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도 안 맞고 사상도 일단 안 맞을 뿐더러 거기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허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도 거기서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신하다가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 거기서 이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든가 방 한 칸 얻고 기껏해야 하루에 한두 끼 정도 제공받으면서 현실적으로 의식주가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역시 모험할 수가 없지요. 자, 밖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노동력의 결실을 갖다가 바치는 이러한 헌신자들도 있죠. 그리고 밖에서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보수로 노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노동을 밖에서 할 때 거기엔 많은 경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무보수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그 수입을 포기하고 안에 들어가서 무보수로 노동을 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헌신자들은 교회에 헌금하듯 갖다 바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강연을 듣기 위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죠. 그 다음에 축복 100만 원. 그 축복 에너지는 받으면 받을수록 몸이 망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축복 속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대극이 존재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인 세계 가기 위한 패스보드, 그것으로 또 300만 원이 필요하고 궁극적인 세계에 가서 높은 서열에 오르기 위해서 또 1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계 이외에도 본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놨죠. 건축 헌금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허구적인 가건물이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분석합니다. 부부들이 많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라고 아주 종용을 해요. 그래서 자, 남편을 떼어버립니다.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은 이제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죠. 노동의 대가를 갖다 바치면서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그걸 플라세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명분을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들이는 호텔들, 그 호텔들이 잘 되는 호텔들이 아닙니다. 그 호텔 주인 입장에서는 그 부채를 떠안고 있는 자체가 그게 고뇌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부채만 안아준다면은 얼마든지 그 건물을 털어버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측근들, 또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헌신자들, 이들 모두가 움직이는 어떤 그 패턴을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에서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스터 허의 판타지예요. 근데 이 결함이 뭐냐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무보수로 헌신을 해요. 근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무보수의 헌신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뭔가를 바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돈은 아니죠. 무보수니까. 그럼 돈이 아니면 뭐냐면 명예 내지는 어떠한 우월감 같은 거죠. 근데 명예나 우월감 같은 것도 궁극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반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처신,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어디에서 야기되냐면은 측근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력자가 나타나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은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그것이 안티를 키운 요소예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질투, 시기심, 권력욕 이런 것들 때문에 안티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사상 누각의 실체성을 드러내는 상당히 급진적인 요소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 보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 뭐 할 게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대우도 못 받을 뿐더러 재미도 없잖아요. 사실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150만 원 국민 배당제라든가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무슨 결혼 문제없게 하겠다. 노후 대책 마련해 주겠다. 뭐 심지어는 생일 때 선물을 주겠다. 자,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서민들을 포섭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절실한 사람들은 서민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민들을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이자의 공약은 영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이 사회보장제도, 그것의 대비가 시급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애가 나오게 되면은 그 대학교까지의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젊은 애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 탄생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으로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한 겁니다.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류층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엘리트 사회란 말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권을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계속해서 속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옷이라는 거. 뭐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먹는 거.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잖아요. 하루에 한 2끼만 먹어도 돼요. 요리 과정이 유튜브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재료 사다가 똑같이 만들어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고 소일거리도 있고, 항상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은 항상 주변에 떨어지지 않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은 어떻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바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면은 주거시설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은 의식주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꽃비어는 미스터 허의 세계에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자,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데 나와 보니까 막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영토의 건설, 이것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이상, 빵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거짓의 지긋지긋함과 그 분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스터 허의 그 세계를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상이 있어야 실제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어야 참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위선이 있어야 정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꿈이 있어야 그 꿈의 허망함을 깨우치고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미스터 허의 판타지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스터 허의 판타지는 통과해야 될 교량이지 거기다가는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건 교량으로서 통과하시라 이겁니다. 그 통과의 과정 속에서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불을 통과한 금이 순금이 되든 말입니다. 같은 탄소가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석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혼란된 가치관, 탈출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저와 함께 이룩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